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이른바 지지율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최중락 기자와 관련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네. 지지율 데드크로스 조금 설명은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뜻입니까? 한마디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국민평가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처음으로 앞지른 겁니다. 집권은 처음입니까? 그렇죠. 데드크로스는 원래는 주식용어로 하얀 국면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처럼 지지율에서는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을 때 데드크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면요.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전주하고 같은 45%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부정평가에서는 2%포인트 44에서 46으로 오르면서 역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드크로스 현상을 나타난 겁니다. 부정이 46, 긍정 45. 그렇죠. 저렇게 바뀌게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뭐로 봐야 됩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지지율을 보면 이영자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20대 그리고 영남, 자영업자 지지율 하락. 이 부분이 좀 약간 고착화된 것이 있고요. 결국에는 경제 부분인데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 부족 47%로 1위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최근 매주 흐름에서 지지층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진다? 그렇죠.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요. 부정평가가 크게 늘어났고 긍정평가가 반대로 줄어들면서 그 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 대통령 선거에서 큰 힘이 됐던 20대 남성 지지층, 이 지지층도 긍정평가가 50대 남성,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남성 40%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네, 지금 표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최근에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요. 20대 남성들이 여성보다 실업률에 민감하고 군대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네.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청와대 기강회의라든가 김태우 특검 수사관의 폭로, 요 연일 또 야당의 공세도 만만치가 않은데 청와대 인적 개편 이야기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집권 초기에 90% 가까이 됐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 네.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고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학규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촛불 민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이 되어서 집권 초기 80~9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만에 데드크로스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격세 기감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여기에 또 호남 민심을 가끔 거론하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청와대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또 TK 민심과 거론을 하면서 TK처럼 반문 정서는 없지만 예. 호남 지역에서 저항과 비난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항과 비난이 시작. 네, 자유한국당은 앞서 기사도 보셨듯이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 네. 자, 최 기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이 지지율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요구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가 조국 민정수석 교체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인사 스타일상 취재한 바로는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아니다? 네, 일단 임종석 실장과 조석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장하성 실장 교체 이후에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라는 것이 최근 청와대 분위기 기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언제쯤 교체가 될 것 같습니까? 교체 시기로 좀 예측을 해보면은 내년 초, 이르면 설 연휴 이후 2월 중순 네. 또는 3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왜냐면요, 2020년 4월 총선에 맞춰서 장관하고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거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서실장이 바뀌면 청와대 2기 비서진 그리고 집권 3년차 내각이 꾸려지는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요,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임 실장은 지역구 출마든 다른 행보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떻게 봅니까? 조석은 항상 저희들의 출입 기자를 보면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정치할 생각 없다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오늘도 야당의 공세에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예. 오늘 자신의 SNS 프로필에서 보면은요, 여기저기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저게 언제 문구냐면은요, 본인이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을 당시의 메시지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일각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사법 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서겠다는 건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도입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데이드 크로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경제에서는 하향 곡선의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 내년 뭐 12월 뒤면 벌써 이제 집권 3년 차 되는데 자, 3년 차 맞으면서 뭐 경제 좀 활성화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추적 최중락 기자였습니다.